IT 삼천포 수다 토킹쇼 200은 IMC 플러스와 함께합니다. 리디북스와 함께하는 친절하지만 성의 없는 IT 만담 토킹쇼 200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언제나 무책임한 이PD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IT 전문 기자 박 차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모신 박 차장님. 아유, 안녕하세요. 뭐가 특별해요, 근데? 그냥 한번 특별하다고 소개하고 싶었어요. 거의 뭐 이제 29주가 넘어갔는데 방송을 같이 한지. 네. 그냥 매번 그냥 그렇게 그냥 소개를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초기에 우리가 호외를 또 따로 뽑아서 해가지고 네. 아마 32, 3주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겠죠. 네, 다음에는 그냥 뭐 몇 번 올려도 호외로 하지 말고 그냥 에피소드로 순서를 이제 차곡차곡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아니 그리고 뭐 좀 전화기 바꾼 것 같던데? 제가 이제 글로벌 호객님으로 인증을 했습니다. 네, 아이폰 6로. 네. 아식스 대란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럼 제값 다 주고 산 거예요? 저는 제값을 다 주고 샀어요. 근데도 제가 기존에 내던 요금에 15,000원이 빠져요. 작년까지 이제 고객사들이 이제 몇몇 개가 있어서 통화량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많은 통화료 비용을 지금까지 계속 내고 있었어요. 데이터 비용도 있고 해서. 어이구, 8만 원만 내면 무제한인데? 8사인가? 뭐 하여간 뭐 그랬어요. 근데 뭐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한 6인가 6군가 뭐 이렇게 6사인가? 뭐 하여간 뭐 그렇게 좀 요금제를 내려서 써도 무방할 것 같아서 요금제를 다운시켰더니 그 기계 할부값이 한 5개월 남았는데 그거 포함해서 유심칩도 포함하고 해서 15,000원이 더 싸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바꿨어요. 이건 그냥 기기 변경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요금제 다운시키고 기기 변경을 한 거죠. 아니 써보니까 어때요? 애플 간지죠?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LG G3 같아 그냥. 에이. G3도 카피를 한 거죠. 아니, 이게 커서 그런지 아이폰 같지가 않아. 아이폰 5 시리즈의 그 사이즈였으면 고민을 안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와이프가 어느 날 갑자기 갤럭시 알파를 들고 나와서 만져봤더니 대충 아이폰 6하고 좀 크기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만져보니까 비슷하고 훨씬 더 얇고 그래서 그냥 바꿨죠 뭐. 그래서 글로벌 호객님으로 제가 본격 인증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뭐 화제의 단말기를 손에 넣어서 축하드려요.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그 이국영 부장님 아이폰 6 플러스 리뷰 쓰셨던데 못 보셨구나. 못 봤어요. 이게 무슨 경차 타다가 대형 승용차 타던 뭐 그런 느낌이시라며. 대형 승용차를 안 타봐서 그래. 그렇죠. 그래도 회사에서 자동차 담당은 또 처장님이 하셨으니까. 예, 국명 선배는 못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부장은 차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요. 저랑 똑같네요. 그리고 본인도 트라제를 지금 오랫동안 끌고 있고 트라제 잘 모르실 텐데 이게 뭐 찝차도 아니고 봉고도 아닌 애매한 차가 있어요. 현대 트라제라고 그러니까 스타렉스랑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좀 산타페를 좀 늘려놨다고 해야 되나? 그 차를 그게 2006년식인데 아직도 타고 계시죠. 지난주에 뭐 재밌는 일은 또 없으셨어요? 몇몇 스파이들한테 이제 전에 듣기로는 박 차장님이 업무의 주객이 전도가 되었다. 요즘 12시 30분경에 이제 매일같이 200의 그 순위를 확인하시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 아니 뭐 밤에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뭐 사담이 너무 길어졌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229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큰 집으로 이사 갈래? 아니면 안 보는 책 좀 버릴래? 가자, 이사. 리디북스가 필요한 순간. 전자책 서점은 역시 리디북스. 자, 29회 1부의 첫 코너는 이슈코코!
전 세계인이 지름신을 영접한다는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27일 목요일 시작되는 미국발 직구 쓰나미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들의 대처법을 박 차장님께서 친절하지만 성의 없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늘 있었어요. 그죠? 매년. 근데 작년에 이제 살짝 시끄러웠다가 완전 시끄러웠죠, 작년에. 올해는 이거는 무슨 옆집 행사 같아. 그만큼 네. 해외 직구죠, 이게. 그러니까 해외 직구가 보편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는 진짜 우리 동네 슈퍼에서 할인 행사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마트 할인 뭐 이런 거? 뭐 너도 나도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가 뭐냐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더 좋은 물건을 싸게 편하게 사냐 이거 막 공부하고 난리 났어 사람들이. 어디서 사야 싸게 살 수 있고 어디서 사야 먹튀 안 당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해외 직구를 좀 이렇게 어떤 거리 측면이나 어떤 편의 측면에서 꺼리던 사람들도 블랙 프라이데이만큼은 유독 또 관심을 갖는 분이 있어요. 그거 앞에서는 이제 눈동자가 흐려지죠. 오늘 이 시간에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도대체 뭐고 왜 이렇게 발광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뭐 사실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물질적인 풍요를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진행해 주시죠. 저는 전 사실 차 정도? 차 말고는 딱히 이렇게. 차 국산차야, 외제차야? 수입차지, 당연히. 국산차를 왜 사? 부르주아. 나는 어떤 가격 이런 거보다는 사기 당하기 싫어서 국산차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서 블랙 프라이데이로 차도 살 수 있나요? 차는 예외적이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이 속된 말로 구찌가 크죠. 통관 비용이나 이런 것도 크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자동차는 한국에서 사도 크게 손해 보지 않는 정도로 가격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예전 수준이었으면 차도 아마 포함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해외 직구의 전설의 시작은 자동차 수입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네. 그 당시는 임포터들이 2배, 3배씩을 받아버리니까 미친 거지. 그래서 선량한 일부 피가 끓는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직접 그거를 배에다 실어오고 이런 걸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게 조금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사회 공론화되고 이러니까 이제 임포터들이 가격을 점점점 내렸고 급기야 일부 품종들은 한국이 오히려 싸요. 어떤 품목들이요? 주로 유럽 차들이죠. 유럽차. BMW, 벤츠 이런 거요? 그렇죠. 그리고 볼보 같은 거. 볼보 같은 차는 특히 S80 이런 거는 한국이 싸. 같은 옵션 체급을 비교를 해도 한국이 싸요. 하여튼 지금 다른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럼 블랙 프라이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검은 금요일이란 뜻이잖아요. 딱 보면은 얼핏 그렇죠. 보면은 근데 일단 이 블랙이 상점들이 장부를 쓰잖아. 상점 사장님들이 오늘은 뭘 팔았고 얼마를 벌었고 전문 용어로 이제 회계라고 하잖아. 그래서 적자인 경우에는 레드 빨강색, 흑자일 때는 블랙 검은색 펜을 쓴 데서 일단 블랙이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금요일에는 무조건 흑자. 싸게 파니까 많이 사니까. 그렇죠. 박리다매겠죠. 그래서 블랙 프라이가 됐고 왜 프라이데이냐? 그 전날이 추수감사절이야.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로 치면 추석, 설 같은 명절이죠. 땡스 기빙 데이.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이제 프라이데이가 된 거고. 그래서 합쳐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됐고, 이게 워낙 그 어떤 추수감사절만큼 유명한 날이 되다 보니 이날의 매출만으로 연말 총 매출이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요날 매출을 보면 이러이러한 품목이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더 팔릴 것이다. 예측이 된대. 그리고 이날 소비가 미국 연간 소비의 20%, 5분의 1. 네. 그러니까 365일 중에 하루, 그러니까 보통 뭐 길게 잡으면 한 2주, 앞뒤로 2주를 잡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365일 중에 14일이면은 뭐 얼마 안 되잖아. 네. 그런데 그 14일이 전체 20%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외국 애들은 뭐 우리나라는 이제 휴가가 여름에 몰려 있는데 외국 애들은 이제 연말에 몰려 있잖아요. 연말에 가족이랑 놀러 가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휴가니까 소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즌이기도 하죠. 예. 도대체 뭐 얼마나 싸게 팔길래 이렇게 보니까 맥시멈 90%까지 할인을 해줘요. 맥시멈 90%. 네네. 그래서 요즘 지금 가장 이제 한국인들 입장에서 가장 핫한 제품이 삼성의 55인치짜리 풀 HD TV인데 네. 이게 현직 가격으로 599.99달러. 얼마예요, 한국? 요거를 원화로 하면 66만 원. 52인치 풀 HD TV가 55인치. 그러니까 한국에서 66만 원을 들고 이마트가 제일 쌀 거 아니야. 이마트를 가서 하이마트? 비슷해. 내가 보니까 하이마트랑 이마트가 비슷하더라고. 66만 원을 들고 뭐 이 풀 HD 네. 테레비 주세요 하면은 잘 사야 30인치야. 뭐 일부 20인치 후반대 네. 약간 좀 고급 사양. 근데 미국에서는 55인치를 판다는 거지. 55인치. 그러면 그리고 이게 안 깎아줬을 때는 가격이 얼마인데요? 안 깎았을 때 가격을 보니까 네. 1,200달러. 우리 돈으로 130만 원. 13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2배가 더 되네. 한 60% 되겠네. 저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한국에 있는 그 삼성전자 제품인 거 맞죠? 그렇죠. 한국에서 절대 살 수 없는 이 가격에 그렇지. 샘숭 TV를 살 수가 있다. 그렇죠. 혹 하겠네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 뭐 이사를 앞둔 사람들 혹 하겠네요. 그리고 뭐 테레비는 뭐 한 10년 이상 쓰잖아요. 뭐 불이 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뭐 좀 바꿀 게 됐다 싶은 가정에서도 한 1, 2년 정도 미리 살 수도 있죠. 싸니까. 그리고 또 비슷한 제품 중에 요즘 삼성이 미는 커브드 TV 있잖아요. 이렇게 휜 거. 네네네. 곡면 TV가 있는데 요것도 2,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220만 원 정도 하는데 요것도 이게 20% DC가 된 거래요. 요거는 신상이니까 20% 정도 해주고 또 LG의 60인치 풀 HD. 아까 삼성은 50인치였죠? 네. LG는 5인치가 더 커요. 요게 71만 원 정도 한다. 그래서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릴 거는 이게 수량 제한이 있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게 뭐 국내 뭐 유통업자들이 사면 난리가 날 테니까. 주구장창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관세청이나 이런 사람들도 너무 많이 뭐가 이렇게 갑자기 큰 애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또 피곤하잖아. 내수 시장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제한이 있어요. 보니까 뭐 향수 한 병, 건강 보조식품은 박스 기준으로 하나, 그리고 한 박스에 6개. 그리고 뭐 우리가 좋아하는 뭐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은 한 대. 이렇게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테레비도 한 대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이게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또 있대요. 이거는 되게 좋은 정보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구하면 떠오르는 사이트가 우리 또 베조스 형이 하는 아마존, 그 다음에 이 분야의 또 대표 브랜드죠. 이베이, 그리고 일본의 라쿠텐, 요런 게 있는데, 그럼 여기 세 개 다 들어가면은 좀 시간도 걸리잖아. 네. 그래서 보니까 얘네들을 비교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름이 넥스태그. 네.
그리고 뭐 디파인드 뭐 요런 게 유명하다고 하네요. 아, 그러면 이렇게 뭐 다나와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직구 전용 다나와인 거죠. 가격 비교 사이트. 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이거를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그렇죠. 또 이 카드 정보도 중요해요. 일단 체크카드도 되고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도 되는데 네. 직구를 할 때는 신용카드가 유리하다고 하네요. 신용카드가? 네. 이게 왜 그런고 했더니 체크 같은 경우는 네. 건당 수수료가 그러니까 기본 수수료 외에 건당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피라고 해야 되나? 추가 수수료가 든다는 거예요. 엑스트라 피? 그래서 이것저것 뭐 막 살 거 아니야. 향수 한 병이니까. 네네. 향수 하나 뭐 비타민은 6개라고 했지? 6개. 테레비 하나, 스마트폰 하나 이렇게 하면 각각 붙는다는 거야. 각 항목마다 피가. 아.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사면은 네.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신용카드로 할 때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마스터, 비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2가지 브랜드는 수수료가 없대. 어떤 게요? 은연. 아, 유니온 카드. 뭐 중국 네, 쪽 중국 카드. 그런 거 같은데. 그리고 BC 글로벌. BC 카드하고 BC 글로벌하고 또 다른 2가지인가 있어요? 봐. 그래서 네. 요 2가지는 이런 유명 직구 사이트에서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거 모르겠어요. 은연 뭐 BC 글로벌은 좀 생소한. 생소하진 않아요.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가 좀 다 은연 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네. 입장에서 지금 명동이나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는 그 입구에 유니온 카드 그 마크가 붙어 있어요. 왜냐면 그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중국 애들이 사면 수수료도 안 받아주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은연 카드를 못 만들죠. 뭐 아마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복잡할 거야 아마. 그래서 능력이 되시면 그 카드를 한번 장만을 해보시고 이번 기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포인트나 아니면 뭐 무이자 할부 뭐 이런 것도 해주나요? 그럼요. 이게 카드마다 네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적립이 된다고 해요. 마일리지? 뭐 3% 정도 적립도 되고 네네. 또 그 체크카드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드렸죠. 불리하다고. 네네. 근데 그래도 이 카드 회사에서 직구 전용 체크카드를 일부 발행을 한대요. 직구 전용? 야, 이거 시즌에만 쓸 수 있는 카드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점들을 네. 뭐 100% 커버는 못하고 일부분 커버할 수 있는 네. 제품을 내놓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계속 한국의 그 소비자들의 그 지름신을 자꾸 이렇게 불지르고 있는데, 뭐, 작년에는 도대체 얼마나 한국에서 직구로 구매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네. 올해는 2조를 넘을 거라고 해요. 2조. 그리고 2조. 올 상반기에만 7,800억. 그래서 아마 작년에는 네. 자료가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한 1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작년에는. 그래서 올해는 2조가 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2배가 커지는 거죠. 1년 만에.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고 사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해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의 반전. 뭔데요? 첫 번째. 아까도 그 삼성의 TV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은 일반적인 시즌 때의 물건과는 살짝 다르다. 그래요? 다를 수도 있다. 왜 다르다해서 갑자기 또 다를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뭐 또 낮춰서 말씀하시죠? 뭐 100% 다 다르다. 그러면 또 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 TV 같은 경우에 특히 네. 왜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백화점 제품, 뭐 양판점 제품 그러니까.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있긴 아예 하죠. 공장에서 만들 때부터 이 컨베이어 벨트가 다르다는 거야. 백화점용, 이마트용, 뭐 그 양판점용 예.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데 근데 막상 그 공식적인 채널에다 물어보면 그런 거 아니다라고 그래요. 근데 비공식 채널은 근데 비공식 채널은
그 설비 기사 뭐 이런 분들이죠. 아, 설치 기사? 네. 다릅니다. 그래. 그 심지어 백화점 영업 사원들이 그래. 지들이 그래. 아유, 백화점이랑 이마트는 물건 자체가 다릅니다. 라고 해요. 그렇죠. 백화점에서 팔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한국에도.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도 네네. 물건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싸다고 마냥 좋은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28일인가요? 28일? 27일이죠? 그래서 요때 물건을 사기 시작하면은 리스크가 크다. 오, 그래요? 뭐냐? 네. 일단 매진. 그러니까 27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27일인 거죠. 27일 딱 해서 여기 땅 해가지고 딱 클릭 막 해야 되면은 이제 다 솔드아웃 된다는 거죠. 매진의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운 좋게 샀다고 해도 배송이 한 달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밀려서. 그럼 먼저 이렇게 물건을 먼저 이렇게 좀 잡아둘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2주 전후로 넓게 의미를 해석을 해서 마케팅을 하는 몰이 제법 돼요. 그러니까 28일이라고 하면 네. 뭐 한 14일부터 이거를 지르는 업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때부터 들어가도 블랙 프라이데이 수준의 가격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사 요때 오픈을 하지 않더라도 네. 미리 이 물건을 장바구니에다 넣어라. 장바구니에. 네. 그때 들어가서 클릭하면 이미 늦다. 바로 그냥 결제해버리게. 그러니까 뭐 얼마 차이 안 나는 거지만 네. 중국 애들까지 다 덤비면 그 수억 되는 애들이 불과 뭐 한 2, 3초 간격으로 그 클릭질 때문에 광클. 매진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못 살 수도 있단 네.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미리 예를 들면 뭐 무슨 백화점이면 백화점, 뭐 양판점이면 양판점 회원 가입을 해놓고 미리 장바구니에 넣어둬라. 그러면 이게 결제를 하고 나서 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소비세도 있고 뭐 관세도 있고 그리고 이거 뭐 배송비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 그게 이제 또 복잡한데 그거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다른 그 세금 관세 체제가 있으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해외 직구는 네. 200달러까지 면세입니다. 아, $200. 네. 근데 이 200달러가 도대체 기준이 뭐냐? 가격이 기준이냐? 아니면 부대 비용이 다 포함이 되는 거냐? 부대 비용이라고 하면? 뭐 이제 세금, 운송비 이런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후자예요. 내가 산 물건이 180달러다. 그러면은 20달러 안에서 세금이나 관세나 이런 걸 운송비를 다 해결을 해야 돼. 아하. 만약에 네. 180달러짜리를 샀는데 네. 이상한 배송 업체를 해가지고 30달러가 됐다. 네. 그럼 210달러잖아. 네. 그럼 텍스가 붙는 거예요. 그럼 201달러는? 붙지. 역시 칼 같아. 200달러만 넣으면 무조건 붙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배송 업체를 잘 선택해야 돼요.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이게 주마다 또 차이가 있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미국 주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도 중요한데 보니까 뉴저지, 델라웨어, 오레건, 캘리포니아 네. 요 네 주에서 만약에 배송을 한다. 그럼 유리하다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 오레건 같은 주는 그 주세가 없어. 그러니까 스테이트 텍스라고 그러나? 네네.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예전에 그 로지텍 여기에 얼티메이트 이어 쪽 공장이 어리건주에 있어요. 어리건주에 포틀랜드인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네네. 거기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 동네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우리 주는 텍스가 없다. 뭐 노스페이스나 이런 거 비싼 거 여기서 사면 엄청 싸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노스페이스 한국에서 그 당시는 막 100만 원 넘고 그랬던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임포터들이 사기친다고.
그거를 현지에서 30만 원인가? 밖에 안 주고 샀어. 여기서 100만 원 하는 거를. 네. 근데 보니까 주세가 없더라고. 아, 하여간 뭐 세금이 빠지면 빠지는 만큼 싸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뉴저지, 델라웨어, 오레건, 캘리포니아. 이쪽이 좀 유리하고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네. 부피와 관계 없대. 겁내 크든 겁내 작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중량으로 다는 주가 대부분인데 무게로 네, 네. 캘리포니아는 그런 게 없대. 아, 그래요? 그러니까 테레비 같은 거는 네. 캘리포니아에 있는 배송지를 네. 선택하면 유리한 거죠. 그리고 뉴저지, 캘리포니아는 또 워낙 비행기나 이런 게 많아서 빨리 온대 물건이. 그게 중요하죠. 네. 그런 거 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이제 FTA를 체결을 했잖아요. 뭐 관련해서는 뭐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나 뭐 품목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FTA를 감안한 가격이에요. 아, 이게요? 감안한 가격. 네네. 아까 $100 넘으면 텍스를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관세가 이제 요거는 이제 물품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8에서 13% 네. 레인지가 플러스 부가세 10%. 참 피곤하다. 그렇게 되는 거고. 작년에 뭐 이용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써서 그런지 원화로 이제 가격이 표시가 된 곳들도 있다고 해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원화로 표시가 돼 있는 데가 있고 네. 달러로 된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가급적 달러로 결제를 해라. 달러로? 그래야 유리하다. 왜냐하면 네. 원화로 결제를 하면은 환전을 더 해야 돼. 환전을 더 해야 한다고요? 환전을 더 해야 돼. 내가 만약에 미국의 뭐 백화점, 블랙 프라이데이에 백화점을 갔다. 네. 몰에. 근데 샤넬 백이 한국에서 100만 원인 200만 원인데 여기선 100만 원밖에 안 한다. 그 100만 원 써 있어. 그럼 원화로 결제를 하잖아. 그러면 그 몰에서 이거를 지들의 장부에 기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환전을 하는 거야. 그럼 그때 이제 달러로 환전을 하죠? 네. 그럼 이때 또 피가 생기죠? 그런데, 그럼 이 카드사에서도 또 환전을 해. 환전을 2번 하니까 수수료가 그만큼 늘어난다? 중요한 게 3에서 8 정도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환전 수수료가.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결제를 하는 시점이 소비자는 살 때 결제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카드사에서 결제를 할 때가 그게 최종 결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제하는 일자에 맞는 환율이 적용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우리 기준으로 28일이다. 그때 내가 물건을 샀어. 그럼 그날 US 달러의 환율로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만약에 BC로 샀다. BC에서 결제를 할 날이 뭐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그날 환율 기준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왜 이렇게 더 비싸게 됐지? 내가 계산했던 환율이 아니야. 더 비싸네? 아니면 더 싸게 샀네? 둘 중에 하나예요. 싸게 사면 뭐 망고 땡이고. 그러면 뭐 좋은데. 땡큐지. 그날 환율에 따라서 결제가 된다는 거. 그거 또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제 싸게 파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섹스돌 뭐 이런 것도 살 수 있어요? 뭐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당연히 그 불가 상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약. 그리고 어르신들 좋아하잖아요. 약.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뭐 비타민 이런 거는 약이 아니라 건강 보조 식품이죠. 식품. 식품이기 때문에 반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육포, 뭐 유제품, 그다음에 라이터, 네. 그리고 뭐 화분 같은 거, 식물. 그러니까 동식물은 일체 반입이 안 돼요. 뭐 그렇겠죠.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그런 섹스돌 같은 성인용품, 그리고 뭐 배터리 같은. 배터리요? 이게 신기하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이게 좀 뭐 폭발 가능성? 배송 중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네네. 뭐 당연히 총도 안 되죠. 총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또 볼 수 있겠네요, 내용들을. 그리고 또 재밌는 정보가 블랙 프라이 그 주간에 정말
불티나게 팔리는 물건들이 또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사이트가 또 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다나와 뭐 이런 거랑 다르게?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다 물건을 가격을 비교해 주는 거고, 네. 요거는 실시간으로 지금 이 물건이 핫합니다. 이거를 보여준대. 그래서 deals to buy, 그리고 deal book, 그다음에 deal see, 그다음에 slick deal, 그다음에 e deal info. 네. 뭐 요런 사이트가 있대요. 직구 초보자 분들이나 네, 네. 나는 좀 유행에 민감하다. 이런 분들은 이런 사이트를 참고하시면은 후회는 안 하실 것 같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얘는 액티브엑스 없죠? 그렇죠. 액티브엑스 없고. 네. 그러면 미리 결제 수단들을 좀 알아보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비자, 마스터, 은연 요런 게 있는 카드를 근데 다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 카드 발급할 때 내수에서만 쓸 수 있는 거는 물론 이제 그 가입비가 싸기 때문에 5,000원 네. 뭐 쓰는 분들도 일부 있긴 한데 대부분은 글로벌용을 받거든요. 그렇죠. 비자 마스터 뭐 이런 거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뭐야 먼팔? 페이팔인가? 페이팔. 네. 그런 것도 쓰실 수 있고. 그러니까 미리 페이팔을 해놓으시면 카드 결제할 때 숫자 집어넣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결제를 하는 거니까 훨씬 더 빠르겠네요. 그리고 일부 상점에서는 알리페이도 가능해요. 알리페이. 근데 이건 조금 이제 또 공을 들여야죠. 우리 국내 유저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우리 언제 이게 핀테크 특집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 외에 뭐 또 저희가 또 유념을 해둬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중국에서도 모방을 해서 한답니다. 그래요? 뭐 솔로데이인가? 네. 뭐 그런 게 있대요. 얘네는 뭐 샤오미 같은 짝퉁 단말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블랙 프라이데이도 짝퉁으로 만들어 이렇게. 뭐 이게 한문으로도 된 것도 있던데 솔로데이가 네. 한문으로 또 이걸 또 만든 이름이 있더라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시즌에 네.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사이트에서는 좀 신뢰는 안 가지만 중국 몰에서도 네. 비슷한 걸 한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건 중국어를 할 줄 알아야겠네. 근데 뭐 요즘은 영어 버전 사이트가 다 또 같이 서비스가 되니까. 저희 구글 번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게 이거는 제가 그 월스트리트에서 얻은 따끈따끈한 정보인데 블랙 프라이데이 때 워낙 싸게 파니까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짜증난다는 거야. 나는 이 가격에 팔면 안 돼. 하고 그 유통사에 지령을 내려. 그러니까 왜 좀 뭐 품이나 이런 걸 또 신경 쓰는 제조업체들이 일부 있잖아. 가격 정책이 다 있으니까. 이 가격 이하로는 절대 팔지 마. 이런 게 있다고. 근데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또 팔아야 되잖아. 내가 볼 때 이 가격 아닌데 이런 애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니면 못 팔아. 반납해야 돼. 막 그러면 팔아야죠 뭐. 근데 뭐 어쨌건 또 갑이 또 갑질을 하면 또 안 되니 들어주는 척 하기 위해서 내놓은 꼼수가 그러니까 사이트에서는 원래 가격을 그러니까 걔네가 제조사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가격을 적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300 이하로는 팔 수 없음. 알았어. $300 해놓는데. 근데 소비자가 이거를 클릭해가지고 장바구니에다가 옮기면 $300가 $150로 표기가 된다는 거야. 이거 진짜 꼼수인데?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꽤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 표시되어 있는 가격이 다가 아니다. 혹시 모르니까 네. 장바구니로 옮겨놔라. 아까 말씀하실 때도 결제를 빨리 하고 빨리 사야 되니까 장바구니에 옮겨놔야 된대. 장바구니에 옮겨놓으면 원래 가격이 나온다. 부지런한 분들은 이래저래 유리해. 항상 뭐 네. 이건 세계 만국 공용어인 것 같아. 부지런하면은.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마지막으로 가십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방송 녹음 기준으로 12일이죠. 네. We make
블랙 프라이스 네. 위메프에서 아주 개콘에 나올 만한 또 짓을 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용어를 상품 등록을 해버린 거야. 오, 상표 그래요? 등록을. 오, 머리 좋은데? 아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그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하대. 그래서 그러니까 뭐 특허청 이런 데서 이걸 등록을 해줬나 봐. 아, 그건 다 가능하죠. 이백도 남이 등록하면 우리가 이백이란 말 쓸 때마다 돈 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조금 난 다르다고 보는 게 누구나 다 쓰는 단어고 그렇다고 이게 지들이 만든 말도 아니고 미국의 어떤 명절 아닌 명절처럼 쓰이는 말인데 네. 이거를 그러니까 생스기빙 데이도 그러면 등록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그 유통가에서 난리가 났어 지금. 그렇죠. 이거 대행하거나 하는 데가 되게 많을 텐데 다 걸겠다는 얘기겠네요. 지금 또 그 시즌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모방한 뭐 지금 뭐 11번가인가? 지마켓 이런 데서도 뭐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비슷한 행사를. 네. 근데 그 용어를 못 써버리게 해버리니 지금 뭐 특허청에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민원이 끊이질 않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뭐 또 티몬이나 뭐 쿠팡 이런 데서도 막 네. 싸움 나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 또. 이거 뭐 좀 전화 좀 돌려보셨어요? 모 업체에서 이제 뭐 그러더라고. 뭐 누가 먼저 찔렀니 뭐 어쨌니 이러면서 또 그거 가지고 또 싸우더라고 또. 뭘 찔러? 그러니까 위메프에서 얘네가 등록을 했는데 네. 경쟁 업체일 거 아니야. 왜 위메프가 이런 거를 등록을 하는 것까진 좋은데 이걸 허락을 해줬냐. 이거 문제가 있다. 미친 거 아니냐. 라고 그쪽에 뭐 특허청이나 아니면 뭐 유관 단체에 민원을 제기를 했나 봐. 지금 위메프에서는 그게 어디냐? 누구냐? 그 개인이 누구냐? 추적에 나섰다는 그런 아주 웃지 못할. 미국 그 연간 행사 중에 하나인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우리나라 유통가가 또 진흙탕 싸움을 할 수 있겠네요. 뭔가 좀 즐겁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씁쓸하네요. 그쵸? 마지막이 좀 그렇게 됐죠. 좀 욕심 좀 부리지 말았죠. 머리가 좋은 거네요, 그건. 박 차장님이나 저나 여기서 뭘 사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방송을 좀 참고를 하시면 알찬 쇼핑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2부에서는 이지택시 우버와 또 택시 앱 분야에서 다투고 있는 이지택시에서 이번에는 우리 이백 최초로 현업에 계신 기사분이 출연을 하시죠. 저희가 여태까지 뭐 홍보, 마케팅 관련자나 아니면 회사의 대표분을 모신 적은 많았지만 이런 그 정말 삶의 현장에 계신 분을 모신 적은 없었어요. 그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C 플러스의 팟캐스트 재미있게 즐기시나요? 팟캐스트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재미있으시다면 팟빵에서 구독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다운받기, 댓글 달기를 부탁드려요. 1분도 안 걸리는 여러분의 정성으로 힘을 내어 더욱 재미있는 팟캐스트를 제작하겠습니다. IMC 플러스